오늘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통해서 오늘 또 소울 있네 안 할. 아직도 나는 그 잊혀지냐. 나 이거 진짜 본지 한 7, 8년 넘었거든요. 그 스피어스의 그 꼿꼿이 뛰는 자세. 터미네이터잖아 진짜. 군대 있을 때 분대장 교육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 영화를. 네. 그래서 저는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년에 그러면 그거 똥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태우시고. 오늘 어떤 거기서 인물을 뽑아 오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쁜 리더. 나쁜 리더. 노먼 다이크에 대해서. 노먼 다이크. 진짜 훌륭한 리더가 있었다. 그게 바로 너다. 카우드 립턴. 네, 카우드 립턴 중사가 이지중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생 공부! 힘차게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윤충희 PD님은 뼈아대에 출연했었나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출연했었나요? 뼈아래에 출연. 체인지 그라운드 처음인가요? 예. 윤충희 PD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충희 PD님 우리 영화 전문가신데 진짜 원래 그 PGR이라는 PGR 21인가요? 예, PGR 21. 나름 네임드 평론가였고 저희가 스카우트 해갖고 픽셔널드에서 아주 이렇게 재밌는 영화 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뼈아대에서 그 행복을 찾아서 했나요, 우리? 행복을 찾아서. 그것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책으로도 인생 공부 많이 하지만 윤충희 PD님과는 영화로 하는 인생 공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통해서 오늘 또 소울 있네 안 할. 이게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죠 이거는. 스케일이 웬만한 영화 이상이에요. 퀄리티도. 퀄리티도 그렇고. 그래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통해서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참고로 이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언제 처음 봤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 교육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 영화를.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분대장 교육 뭐 남자분들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이제 따로 모여갖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거 일주일 동안. 근데 거기서 이제 노는 시간에 이걸 틀어줬어요. 나 진짜 이거 보고 완전 뻑가갖고. 그렇죠. 정훈교육 시간에 많이 풀어줬죠. 난 진짜 너무 대단해갖고 내가 다니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약간 어차피 내가 군생활 이거 봤을 때가 3개월 남았나 2개월 남았나 그런데 원래 그때 되면 이제 말년이라서 놀 때인데 저는 아니다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년에 그러면 그거 똥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우리 중대장한테 막 그랬었어요. 제 통신비형이었는데 이거 발전기 내리고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핸드폰 켜고 발전기하고 통신비형 그렇게 훈련하는 게 어딨냐고. 핵 맞았다고 가정하고 우리 다 배터리 한번 다 없이 해봅시다. 진짜로. 그래서 뭐 전화 사용 없이. 그래서 중대장이랑 엄청 싫어했었죠. 진짜 명화야. 저를 진짜 움직일 정도 진짜 명화야 명화. 예, 진짜 명화입니다. 이게 그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이지중대의 이야기를 다룬 이지 컴퍼니 나오잖아요. 이지 컴퍼니 한 작품인데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에서 그 감독과 주연으로 호흡을 맞췄던 스티븐 스필버그랑 톰 행크스가 제작을 한 작품이에요. 톰 행크스가 이게 제작을 참여한 거예요? 네. 난 그런 거 몰랐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영화 한 편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못 풀어서 이제 10편짜리 드라마로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 10편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7편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h, misty eye of the mountain below. Keep careful watch of my brother's soul. And should the sky be filled with fire and smoke, keep watching over during the sun. 오늘 거기서 나쁜 리더와 좋은 리더? 예. 이거 이제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거기 아주 좋은 케이스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오늘 어떤 거기서 인물을 뽑아 오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나쁜 리더 나쁜 리더. 노먼 다이크에 대해서 노먼 다이크.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사람은 실패한 리더의 전형인데 왜 실패했냐? 보통 실패했다 그러면 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제 병사들을 뭐 사지로 몰아넣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실패한 거예요. 영화 초반에 아니 그 드라마 초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야 다이커 어디 갔냐? 다이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네, 짱 박혀있고 숨어있고 네, 짱 박히고 뺑기 부리고 그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조직이라는 게 특히 군대는 거대 조직이잖아요. 지휘관 한 명이 무능하다고 조직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언제 조직이 무너지느냐?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제목이 브레이킹 포인트인 거죠. 브레이킹 포인트에 딱 도달하니까 이제 그 리더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이게 브레이킹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지중대가 포이라는 마을을 이렇게 포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근데 이게 맡은 임무가 되게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마을을 향해서 닥치고 돌격하는 거예요. 이게 막 총탄 날아오고 그런 거니까 위험하긴 한데 위험해도 전술적으로는 어려운 임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먼다이크는 그것도 못합니다. 딱 전장에 딱 투입돼서 막 총알 날아오니까 애가 패닉에 빠져가지고 뭐 어떡하지 그러고 막 애들 막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리고 뭐 막 돌격하는 병사들 멈추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병사들이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누구죠? 이때 이제 그 원래 소대장이었다가 진급한 그분이 이제 대대장을 하고 대대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죠. 그렇죠. 아 기억난다. 야 빨리 돌격해 그러는데 병사들 다 노먼다이크는 죽는다고. 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난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노먼다이크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네.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능함이었습니다. 이게 노먼다이크는 어떻게 중위를 달았냐면 백으로 중위를 달았어요. 아마 가족 중에 군에 이제 높으신 분이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이제 고위장교 시키려고 일단 중위까지는 달아놨는데 현장 지휘 경험이 없으면 더 높은 데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낙하산으로 전방부대에 투입을 했어요. 너 가서 거기서 몇 개월 있어서 경력만 쌓고 와라. 그런데 그 경력을 쌓는 동안 그 2차 대전의 최전선인데 그렇게 뭐 안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하고 똑같은 애를 낙하산으로 꽂아놨으니 무능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걸 뭐 현실 세계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도 고민 상담 메일에 어떤 뭐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허무주의 관한 제가 무슨 이메일을 읽었어요. 이제 일단 그 친구가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얼굴만 잘생겨서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도 자기가 허무하다. 근데 당연히 솔직히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덜 힘들게 살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노먼다이크 얘기 아주 잘 나왔네.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거가 있죠. 그러면 저는 주변에 사실 금수저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막 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막 생계의 고통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똑같아요. 지금은 전쟁은 없지만 그 사람들도 부모님의 백은 아니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니까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말아먹어요. 예. 왜냐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여러분 얻는 고통보다 손실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전히 제가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랄까 금수저로 태어나면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요. 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뭐 다 갖고 태어난 것 같고 뭐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영화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다? 능력이 없는데 권한을 갖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숨는 거예요, 삐대고. 그럼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능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노먼다이크는 테이커였습니다. 이 테이커는 뭐냐면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 나쁜 자식이네. 이기주의자. 이게 왜 테이커냐? 이게 노먼다이크 입장에서는 이지중대 중대원들이 방해물이에요.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억지로 떠맡은 방해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돌볼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날 괴롭히는 방해물일 뿐이고 얘네들하고 같이 좀 삐대고 있다가 경력만 쏙 빼먹고 날아가 버릴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렇게 테이커의 자세로 있으니까 당연히 뭐 부대를 제대로 지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통 능력의 부재였습니다. 이게 그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노먼다이크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고 그냥 쑥 자리를 피해버려요. 이게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지중대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1년 동안 내내 최전선에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그러면 노먼다이크가 솔직히 머리가 조금만 있었으면 야, 나 잘 모르니까 니들이 그럼. 많이 도와줘 이래갖고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렇게 삽질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소통조차 안 하니까 딱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그냥 병사들을 죽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노먼다이크의 3가지 실패 요인: 무능함, 이기주의, 소통 능력. 그게 아니라 이 얘기 듣자마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진짜 체인지 그라운드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김 과장, 박 차장, 백 부장 이런 사람을 막 엄청 떠올리기 시작할 텐데 갑자기 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진짜 왜냐면 노만다이크뿐만 아니라 지금 노만다이크가 뭐 H 회사에도 S 회사에도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도 뭐 어디 에이전시에도 널렸을 텐데.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나쁜 리더의 조건을 딱 하나만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연공 서열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뭐 많은 조직에서 없애고 있지만 예를 들어 삼성도 능력제지만 그 능력이 뭐냐면은 그 여전히 무게 중심의 축의 50%는 연공 서열에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평균을 맞으면 C 고가를 맞으면 1점을 맞는 거고 B 고가를 맞으면 1.5점을 맞는 거고 A 고가를 맞으면 2점을 맞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이나 지금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호봉제가 더 심각할 거고. 근데 그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일찍 입사했다는 이유로 연차가 올라가면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웅이사랑 김팀장님이랑 밥 먹으면서 다르고 얼르고 혼내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 김팀장님이랑 웅이사님이 얼마나 의사결정을 중간에서 잘해주냐에 따라 우리의 일이 효율이 바뀝니다. 근데 아직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고 작가님이 좀 더 잘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갖고 제가 잘한 거는 칭찬을 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더 잘하자 내년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나쁜 리더가 뭐라 그럴까 덤프 트럭으로 뭐 날라도 뭐 진짜 뭐 한 200번 300번 날라도 다 못 실을 정도로 진짜 쓰레기 같은 나쁜 리더가 많은데 뭐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연공 서열이 빨리 없어져야죠. 그러면 솔직히 이제 또 억울해하는 친구들도 나올 거예요. 왜 옛날 어른들은 그냥 삐대기만 하면 과장 되고 차장 됐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나? 갑자기 직급이 없어지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직급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팀장 딱 한 명만 있고 다 평등해. 체인지 그라운드가 딱 그런 구조거든요. 팀장 하나에 다 PD만 있는 거거든요. PD 간에는 뭐랄까 직급의 포텐셜이 없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뭐 공무원 집단은 거의 뭐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들이 나쁜 리더가 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왜? 원래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 본인들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갖고 그 다음에 실력을 쌓았을 텐데 그냥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그냥 그렇게 나쁜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그분들도 사원 때 박 차장이랑 김 부장이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백 부장이 돼 있는 거죠. 너무 슬픈 현실이죠. 노먼다이크도 뭔가 그 전에 자기가 한번 호되게 되었으면 중요한 순간에 노먼다이크도 그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그냥 꽂아줬으니까 오히려 전장에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무시나 당하고 그냥. 예, 그렇게 해서 노먼다이크는 나쁜 리더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크가 삽질하는 동안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걸 대대장이 보고서는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니까 연대장이 야, 너 대대장이 거기 가면 어떡해? 너 지휘해야지. 그래서 못 나가요. 맞아. 그러니까 대대장이 야, 스피어스 이리 와! 스피어스. 다이크 대신 네가 지휘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도 나는 그 잊혀지냐. 나 이거 진짜 본지 한 7, 8년 넘었거든요. 그 스피어스의 꼿꼿이 뛰는 자세.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잖아 진짜. 그래갖고 전장에 이제 스피어스가 딱 투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완전 판단력도 딱딱딱 판단 내리더니 장난 아니에요. 야, 저기 저격수 처리해. 그리고 저격수 딱 처리하고 부대를 딱 마을까지 진격을 시켜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죠. 다이크가 중간에 진격을 멈춰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포위를 하거든요. 이쪽 부대는 도착을 했는데 이지중대가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는 이지중대가 안 오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뭐 실패했나 보다 하고 이제 후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편까지 이제 가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마을 중앙에는 이제 독일군들이 독일군들이- 바글바글하고 네. 어떻게 연락 무전도 안 닿고 이때 스피어스가 진짜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그거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네. 같아. 진짜 저쪽까지 뛰어갔다 오잖아요. 진짜. 마을 광장에 독일군이 바글바글한데 거기를 혼자 그냥 쭉 뛰어가. 뛰어가지고 마을 반대편까지 가요. 예. 와 여기까지만 봐도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더 대단했죠.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그래서 또. 독일군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쟤 뭐야? 뭐 어. 그러고 쳐다보는데 그 돌아오는 게 자기 그 중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네. 내 중대를 내가 지휘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보고서 진짜 이게 진짜 현실 히어로죠 이게. 그런데 스피어스를 두고 우리가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왜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리더였어요. 그 전에 다이크가 삽질하다가 스피어스 네가 해! 그러고 나서부터는 정말 멋있는 모습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배우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지중대에는 또 다른 훌륭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누구 있죠? 본인도 자기가 훌륭한 리더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스피어스가 이지중대를 이끄는 진짜 훌륭한 리더가 있었다. 그게 바로 너다. 카우드 립턴. 예, 카우드 립턴 중사가 이지중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모습들은 드라마 한화에 계속 길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카우드 립턴으로부터 훌륭한 리더는 뭔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확실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1년 전부터 노르망디부터 계속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다 실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부대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카우드 립턴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부대의 사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하죠. 예. 그때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진짜 중요하죠. 진짜. 특히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숲에서 이제 막 야영하고 있을 때 상황이 너무 처참했어요. 일단 너무 춥고 거기다 가끔 이렇게 포탄이 날라오면 그것 때문에 동료들 팔다리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남아있는 병사들 멘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걸 보고서 립턴이 이제 마음이 무너진 병사들은 후방으로 보내주고 지친 병사들은 휴식을 쥐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대의 사기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부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보이고 그걸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어난 공감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다이크는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립턴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딱 그거예요. 드립 친구의 한가? 이게 그냥 병사가 힘들어 보이면 힘들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다들 고생하는데. 그런데 눈빛만 봐도 야, 너 잠깐 후방에 갔다 와. 가서 뭐 이렇게 샤워도 하고 오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게 그 스피어스는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나요? 스피어스에 대한 소문이 있지 않나요? 끔찍한 소문이 있었죠. 그거 뭐 담배 뭐 어쩌고저쩌고 내 기억나는 것 같은데 뭐 독일군 포로들한테 예. 담배를 줘갖고 담배를 피게 한 다음에 총 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치? 그다음에 다 쏴주겠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되게 냉혈한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좋은 리더의 핵심 조건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피어스는 뭐랄까 냉철한 판단력, 그다음에 실행력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었어도 이렇게 우리 부소대장 같이 뭐라 해야 되지? 부중대장이라 그래야 되나? 행보관 우리 행보관 같이 이런 공감 능력은 없었어요 거기서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너무 냉혈한으로 그려졌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보초 쓰면서 막 얘기할 때 막 되게 무섭게 묘사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틀리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우리 행보관님은 진짜 제가 볼 때 거기서 좋은 리더였죠, 진짜. 엄마 같은 존재. 엄마 같은 존재. 제가 이제 립턴의 세 가지 리더의 특징으로 확실한 실력, 고민하는 자세, 뛰어난 공감 능력을 들었는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거 하나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인 영화를 들었는데 여기랑은 조금 맥락을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학습 능력이 아니라 학습 능력 없는 건 둘째치고 학습 능력이 없으면 노력을 해서 학습 양은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리더라 그래서 너무 감과 뭐라 그럴까 뭐 자기의 뭐 직관 이런 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앞에 매칭 이름 뭐였죠? 다이크인가 그 사람? 예, 노만 다이크. 노만 다이크. 그 사람은 다른 맥락에서 잘못된 그 사람은 의사결정 심지어 안 했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거예요. 이 군대는 되게 직접 경험이 중요한 곳이에요. 특히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삶이 전쟁 같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독서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쌓고 그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이크도 그거예요. 자기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는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수많은 의사결정권자들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사결정권자는 더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마치 일은 직원들이 다 하는 거고 자기는 거기 yes or no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통찰에 의존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경험도 제가 왜 여기서 맥락이 다르다고 표현했냐면은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과거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지금 옳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거는 또 메타인디가 낮아서 그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거는 맥락을 다르게 봐야죠. 군대는 직접 경험이 되게 특히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면은 일상에서 좋은 리더라고 말하면은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능력으로 충분한 정보도 습득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실패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리더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리더가 거의 최고의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밴드 오브 브라더스 얘기 다 끝나셨나요? 예, 마무리로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는 좀 극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유능한 리더 그러면은 청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고 실패한 리더 그러면 세상에 저런 바보가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냥 얼핏 영화만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뭔가 교훈이라든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 좀 끌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화를 보시고 자기가 느끼거나 배운 점을 글로 남기세요. 그래서 글로 남겨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마음에 남고 그래야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청이니까 시청평인가? 이게 서평이 아니라 시청평인가? 감상문이네, 감상문. 감상문이죠. 예. 이거 중요하죠. 우리 윤충희 PD님이 이제 피자리에서 충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에 대한 감상, 뭐 짤평도 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좋은 포인트 잘 지적하셨는데 여러분이 본다고만 해서 얻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되고 요약을 해보거나 느낀 점을 적으면 항상 적어보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먼저 적용을 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뭐죠? 진짜 조금이라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도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작품을 좀 더 자세히 봤잖아요. 자세히 보고 글로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남기는 게 역시 적는 게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아웃풋 중심의 공부가 최고이기 때문에 뭐 장기 기억으로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남한테 해줄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내 생각을 세상이랑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깊은 일이거든요. 그쵸. 글로 적으면 공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아무튼 오늘 우리 윤 PD님께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갖고 왔는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본 영화고 저는 진짜 뭐 이거 옛날에 막 계속 틀어놓고 있었어요. 너무 대단해갖고. 난 아직도 기억나. 이게 마지막 화에 이제 그러니까 다 해체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일본으로 간다 딱 그러면서 끝나지 않나요, 그게? 저도 마지막 한 지금 기억이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봐서 다 기억나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엔딩이 그걸 거예요. 막 중대원들이 야구하는 장면 나오면서 얘는 뭐로 성공했고 얘는 뭐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래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거요 다. 네, 다 실존. 이게 실존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그래서 얘는 뭐 건설업으로 성공했고 내 기억나요. 그 뚱뚱보 아저씨로 나오는 사람 내 기억에 건설로 성공했을 거예요. 아무튼 진짜 이게 명 드라마입니다, 명 드라마. 마지막 대사가 그거였죠. 할아버지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영웅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 그 대사 아직도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진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중심으로 오늘 그 나쁜 리더와 좋은 리더 아주 재밌게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옛날 생각하면서 진짜 좋은 추억이 떠올랐고 동시에 저도 좀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걸 실천 안 한 부분이 많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렇게 딱 테마를 잡고 소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영화로 또 이렇게 영화를 통해 단지 영화 느낀 감정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우리가 뭘 그러니까 어떤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제 영화 전문가로서 많은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분들께 이 영화는 이런 포인트를 한번 갖고 보세요. 한번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